자, 지난 시간에 고전 중세국어 읽는 그런 요소들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여기 이런 거 했었지. 너네 저거 풀어야 돼, 수요일까지. 그 미니 모의고사 2회분 풀어보도록 하고 꼭 해라. 자, 면항정가 이런 작품을 우리가 길게 써져 있는 이런 작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가사라고 불러, 가사. 가사. 근데 가사가 가진 운율과 시조가 가진 운율이 같아. 그 운율은 어떻게 되냐면, 4음보, 3, 4조, 4, 4조의 운율을 가져. 외워야 돼. 외울 것도 없는 게 읽어보면 돼. 마디가 4개의 마디, 끊어읽기 마디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누락, 앉으락, 구부락, 젖으락,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라 온가지 소리로 지응을 배하거니 불내며 따이며 혀이며 이하며 술이 이거것 빚지라 없을 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마디로 읽는 게 반복되지 지금. 그리고 그 마디 안에 글자 수가 3글자나 4글자가 세트가 돼서 뭐 천지도 넓고 넓고 1월도 한가다. 3글자가 4글자 세트.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뭐 이런 식으로 400년을 다 누리면 4글자 4글자. 물론 글자 수에 약간의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3, 4, 3, 4로 나타나기도 하고 3, 4, 4, 4로 나타나기도 하고 얘를 갖다 쓴다면 4, 4, 4, 3, 4로 나타나기도 하고 4, 4, 4, 4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들을 다 쓰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2마디씩 따가지고 이렇게 써서 전체 운율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면왕정가는 가사고 이때 면왕정이라고 하는 건 정으로 끝났죠. 정자의 이름, 건물, 이름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현대어로 읽어낼 수 있는 고전 시가 작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 보죠.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결롭다. 자, 여기 하기 전에 이것도 봅시다. 고전 시가를 보면요. 자연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속세 같은 말, 세속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자연은 아주 한가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속세는 너무나 바쁘고 어, 자연은 깨끗함도 써도 되겠다. 깨끗하고 바쁘고 더럽고 고통을 겪는 공간이죠. 성공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랑했지만 이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탄핵받아서 유배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속세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그럼 자연을 나타내는 말은 대표적으로 강호, 강과 호수예요. 강산, 산수, 산천, 살, 다시, 산림, 산천, 림천, 풍월, 바람과 달, 그 다음에 연하.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연하라고 얘기합니다. 임천은 산림의 림, 숲. 천은 시냇물, 아니, 샘물 할 때 천자입니다. 어쨌든 속세는 나타내는 건 인간, 홍진. 홍진은 붉은 티끌이란 뜻인데요.
티끌은 먼지예요. 자, 옛날에 속세를 나타내면 붉은 먼지 홍진이라고 얘기했고, 인사, 세사, 인간 세상의 일. 인간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얘네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직관대로 다 나오죠. 얘네가 나올 때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선 인간, 홍진. 자, 생각해보죠.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속세는요. 사람이 모여 사는 속세는, 속세는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 하도 돌아다니는 길은, 많이 돌아다니는 길은 풀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나죠. 붉은 땅이. 황토. 거기서 바람이 불면 어때요? 먼지가 뿌옇게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지가 붉은 백통의 빛깔을 띠죠. 포장도로가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아스팔트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우리한테 먼지는 회색이나 검은색이지만 그래서 붉은 먼지 지저분한 거 그것들은 다 속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연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 풀이 항상 다 덮여 있죠. 풀들로. 거기 바람 불면 맑은 바람만 불 뿐입니다. 깨끗한 바람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가에서 얘는 부정적, 얘는 긍정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따가지고 강호, 한정, 한가로운 정서. 자연을 즐기는 걸 강호, 한정이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합니다. 가보죠.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겨를은 여유. 여유가 없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떠나왔다라는 건 인간은 속세입니다. 속세는 스케줄이 항상 꽉 차 있어서 바빠요. 그러면 속세를 떠나왔으면 나는 어때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죠.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인간을 떠나왔으니 나의 위치는 자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이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한가해야 하는데, 한가해야 되는데, 자연 속에 있는데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가보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듣고 바람도 혈려하고 바람은 부는 바람이면 회려는 쐬다. 바람을 쐬다. 바람을 쐬려고 하고 달도 구경하는 거, 달 구경하는 거, 달 떼는 거 구경하는 거 달맞이라고 합니다. 달맞이도 하려고 떨어진 밤은 먹는 밤이요. 언제 죽고 물고기는 언제 낚을까? 낚고 시비는 누가 닫을 것이며 딘 꽃은 시비는 문입니다. 보통 살인문이라고 해요. 살인문이라고 처음 듣는 단어일지도 모르는데 살인문은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문, 시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를 볼까요? 요런 문이요. 여기 기와집에 있는 문 말고 여기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는 문. 아, 시비 때문에 되게 자꾸 나오는구나. 시비 빼고 살인문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허름하게 간이 문처럼 간단한 문처럼 허름하게 이렇게 집 주위를 울타리로 둘러쳤는데 그거랑 비슷한 소재를 써서 문을 낸 거. 이런 걸 우리가 살인문이라고 해요. 보이지? 초가집 같은데 기와집 같은 거는 문이라고 해요. 대문. 이런 건 살인문.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문은 누가 닫으며 딘 꽃, 딘 떨어진 꽃, 꽃은 꽃, 신랑은 누가 쓸까? 쓸 사람이 없다는 게. 아침이 부족하니 나쁘거니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나쁘다는 옛날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부족한 건 좋지 않은 거죠.
아침에 자연을 구경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나조희는 아침에 반대말 저녁입니다. 저녁이라고 왜 싫겠느냐? 싫다? 구경하는 게. 왜 싫겠느냐? 싫지 않다, 좋다.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 뭐였어요?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이 돼 대답이 필요 없는 물음표. 그게 바로 서리법.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얘 근데 왜 바빠? 업무와 사무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느라, 자연을 즐기느라 밤을 주술 새도 없고 고기를 낚을 새도 없고 문 닫을 새도 없고 진꽃을 쓸 새도 없어. 구경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내 몸이 결을 없다는 문장만 보면 부정적인 거지만 자연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내 몸이 결을 없다는 뭐예요? 긍정, 부정? 긍정적입니다. 이거 다 어디서 즐기는 거겠어요?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 별장처럼 지어놓고 거기서 즐기는 삶을 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놀러 가서 놀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술이 있죠. 술이 익어가니 벗이라고 왜 없겠느냐? 서리법. 친구도 있어. 서리법.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이거 다 뭐냐면 악기 연주하는 거 얘기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잠깐만 선생님 잘 봅시다. 불내면은 피리를 부는 겁니다. 불다. 타다는 손가락으로 뜯는 거, 검은 거, 가야금 연주하는 거고요. 네, 가야금 연주하는 거고요. 어? 뭔가 이상해졌는데? 다시 피리를 불게 하고 검은 거를 연주하게 하고 혀는 건 아까는 세다라고 해석됐지만 상시옷으로 여기선 켜답니다. 바이올린 같이 활로 땡기는 거, 해금 같은 거요. 해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악기. 자, 그래서 활로 켜는 거. 이하면은 흔들다. 방울 같은 걸 흔드는 겁니다. 흔들며 온갖 음악 소리로 술 취한 흥겨움을 배하거니는 재촉하니.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술 먹고 노래방 간 거예요. 근심이라고 왜 있으며 시름도 근심 걱정이죠. 걱정이라고 붙었으랴 붙다 붙어 있겠느냐. 눕고 앉고 구부리고 젖히고 춤추는 겁니다. 춤추는 거고요. 을프락 휘파람하라. 파람은 휘파람 불고 읊는 건 시를 읊는 시를 읊고 휘파람 불면 노해로 노니 노해로는 마음대로 거의 필수
적인 고전시가 가사예요. 근데 고1 때는 안 나와, 명왕정가는. 그 밑에 게 더 잘 나와. 천지도 이 세상도 넓고, 천지 이 세상. 1월도 한가하다. 해와 달이지만 세월입니다. 세월도 참 한가하게. 한 우리도 휴양지 가서 논다고 생각해봐. 학원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아. 희황 처음 보겠지만 희황은 사자성어처럼 쓰입니다. 어휘풀이 있어요. 오른편 밑에 뭐라고 나와요? 희황, 복희. 사망 중에 하나 복희 씨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희황 나오면요. 복희 황제인데 태평성대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살기 좋았던 시절. 태평성대를 몰랐었는데 이적 지금 지금이야말로 그러구나. 그 태평성대 태평성대로구나. 신선이 어땠는지 몰랐는데 이 몸이야말로 내가 나야말로 그러구나. 그 신선 이러구나. 이 두 줄은요. 만족도 자연에서 즐기는 만족도가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강산풍을 단하는 자연입니다. 자연의 것 자연들을 거느리고 내 100년. 자, 100년은 100 years인데 하지만 여기서는 한평생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삶을 다 누리면 자연을 즐기면서 악영루 위에 상은 위 악영루는 중국에 있는 어떤 건물 누각 이름이에요. 이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들 살아난들 살아서 온들 이태백은 누구냐면 고전 시가에서 잘 나오는데요. 아니다 이건 색칠할 필요 없다. 이태백은 이백이라고도 하고 적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시선이라고도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본명은 이태백이라고도 부르고 이 선이 신선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시를 너무나 잘 써서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되는데 인간의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신선이 하늘나라에 살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거 아니냐 시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을 시선이라고 불렀고요. 적선은 귀양을 보내다가 적자입니다. 신선 세계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왔는데 그래서 하지만 시를 쓰는 뛰어난 능력이 신선이어서 적선이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술 먹고 자연을 즐기고 하는 걸 또 즐겼대. 그래서 인생 참 자연 잘 즐긴다고 흥겹게 살았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악양루에서 이태백이 멋진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좋았던 감정, 이태백이 살아온들 지금 죽고 없지만 만약 살아나서 나타난다면 호탕한 마음이야.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야. 이보다 이에서 이보다 즉 문맥적으로 나보다 나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나만큼은 안 될 거다. 이태백이 살아난다 해도 서리법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딱 나옵니다. 이 몸이 이런 금도 이러한 것도 역은 역시 구는 임금의 은혜 이셨다 이도다 하면서 마지막에 뭘 드러내요? 충의 사상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너네 시험지 가져갔나? 네?
어떤 거요? 시험지래. 시험지 말고 이거 이 교재 프린트. 네, 있어요. 수연이는 있습니다. 있고 승혁이 저도 있고 있어요. 유진이도 있고 그런데 동각이는 네. 있어? 본가의 거 동각이도 저한테 있어? 있어요. 동각이 거 너한테 있다고? 네. 예. 아 진짜. 한장하겠네. 제가 2배로 공부하고 있어요. 2배로. 아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내가 문제 풀 때 파일 보내줄게. 동각이 때문에 보내줄게. 예. 자 보자. 산수 뭐죠? 만흥입니다. 제목이. 만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넘치는 거. 흥겨움이 넘친다. 자, 저는 흥겨움이라고만 써볼게. 흥겨움은 어디서 느껴?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누리는 거야. 흥겹다라고 얘기하는 건. 속세에서 생활은 보통 흥겨움의 대상이 아니었어. 흥겨움의 장소가 아니었어. 옛날 사람들한테. 자, 그 정도로 보고 한번 보죠. 산수 뭐죠? 상가물 자연입니다. 바위는 바위. 산속 산과 물의 바위 아래 띠집은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내가 짓는다고 하니 내가 강남 노른자 땅 아주 땅값 비싼 곳에 집을 짓지 않고 저 도시가 아니라 도심지가 아니라 자연의 허름한 어떤 곳에 지어도 초가집같이 초라한 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이때 웃는 건 비웃는 겁니다. 내가 그 집 짓는 걸 비웃는다고 하겠지만 어리고는 어리석다 이 뜻이에요. 하얌은 사람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의 뜻에는 에는 그것이 내 분수에 맞는 것인가 하노라. 또는 분수. 내 분수에 알맞게 만족하면서 사는 것. 주제넘게 욕심부리지 않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알아둡시다. 초가지 소박하게 짓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게 사는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안, 분, 지, 족이라 그래요. 알아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분은 분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편안히 여기면서 만족을 하는 것, 만족함을 아는 것이 안분지족.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요거. 남들은 뭐해? 비웃는다고. 아이고 바보 같으니. 같은 돈이면 왜 산속에다 지어? 속세, 도심지에다가 지어가지고 노른자 땅에다 집을 지으면 이게 돈이 될 수도 있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 세속적인 욕망, 출세, 돈 버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보고 어리석다 그러겠어? 그들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지. 그래, 나 바보야. 나 어리석은 애야. 나 어리석은 애야.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게 내 분수에 맞아. 이렇게 지내는 게. 하고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화자 자신입니다. 남들의 손가락질, 나를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걸 겸손하게 수용하는 거죠. 이건 시조입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음도 안 갔어 집에? 왜? 밥 먹고 왔어요. 자 그럼 갈까요? 좋아. 그럼 봅시다. 보리밥, 풋나물, 산나물 같은 거예요. 야채, 채소, 나물을 풋은 아직 그 신선하고 아직 이제 막 자란 이런 것들. 어,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뭐 이런 겁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얘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고기 반찬이 아닙니다. 흰 쌀밥, 좋은 밥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보리밥이 건강한 밥이라고 할지 모르겠죠. 얘는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초라한 음식이죠. 바위 끝에 물가에서 실카지 비슷하죠 단어가 뭐랑 실컷 논다. 자 여기는 뭐예요? 안분지조. 그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자연을 즐기죠. 강호 한정. 이 둘을 묶어서 처음 들을 거예요. 안빈낙도. 요 안비는 안분지족의 뜻입니다. 낙도는 자연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비는 가난한 거거든요. 가난한데도 편해. 안분지족. 낙도 즐거움을 느려. 낙은 즐거운 거야. 근데 안분 낙도랑 안분지족을 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경지가 높아. 그 남은 그 밖에 나무는 여나무는 나머지 다른 일이야. 얘는 부러워할 줄이 그럴 줄이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것 외의 다른 일은. 이때 그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요 두 줄의 내용입니다. 소박한 삶에 만족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 그것 외의 나머지 일인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외의 나머지 일은 통째로 세모를 치면 당연히 무슨 일이겠습니까? 속세, 세속의. 자, 이렇게 쓸까? 세속적 가치를 가진 일. 부귀, 공명 이런 것들이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날리고 하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건 부정적인 거. 내가 바라지 않는 거야. 잠들고 술자를 들고 혼자 먼 산을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님이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해도 먼 산을 보는 반가움이 이러할까? 자, 먼 산을 보는 것도 반갑고 그리워하던 님이 와도 반가워. 그 중에 먼 산이 보이는 게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더 반갑다는 뜻입니다. 서리법. 자, 먼 산과 그리던 임 중에 그 반가움의 정도를 보면 먼 산을 보는 반가움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던 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서리법. 말하지도 말씀도 웃지도 않아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까요? 편하게. 너 안아도 못내 좋아하느라 누구를? 먼 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없는 동광이는 보내줄게 파일을. 엄마야.
파일 보냈으니까 잠깐 시간 될 테니까 문제만 풀어보세요. 모른다는 질문 하는데 요런 단어 풍류 멋진 삶 호연 아까 호탕한 스케일 크게 마음 넓고 즐거운 밝은 생각 강호가도 의지는 뜻 의도 강호가드는 강호 한정 얘기하는 거고 가도는 이때 도는 도리를 노래하는 건데 춤을 노래하는 거. 서술형은 안 풀어도 돼요. 서술형 없구나. 만응은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 맞춰도 되는 사람은 여기 채팅으로 남겨줘. DM으로 말고 모두에게 보내서. 승혁이 어디로 갔어? 다시 들어왔네. 승혁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튕겼어? 아, 근데 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탁 나가졌어요. 아 그래. 선생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승혁이 다 했고 또 시안이 다 했니? 아직이요. 아직. 자, 다 했고. 동아 다 했니? 저 아직 다 안 했어요. 아.
혼자 하셨다면서요? 지금도 혼자 하고 있어. 고1. 어, 다 했어요. 예. 자, 채점입니다. 1번에 3, 2번에 3, 3번에 4. 질문 있을까? 없습니다. 좋아. 질문 없니? 자, 그러면 다음 작품. 현대시. 잠깐 쉬었대?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쉬었대? 대답이 없네. 네, 쉴래요. 예, 쉬죠. 쉽시다. 자, 예. 잠깐만 쉬어. 잠깐만 네. 쉬었다 봅시다. 이번에는 현대시인데 엄청 길죠?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제목이 상당히 긴데. 어, 편지, 주소, 지명, 이건 동, 감정동 할 때 동, 김포시 할 때 이런 거 주. 예, 박시봉은 인명. 사람 이름이고, 박시봉이 주인으로 있는 곳에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길어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보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인가요?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게 부는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지. 집 내지는 고향을 왜인지 몰라도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더 바람만 센 게 아니라 추위까지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 더 외롭겠지 죽고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 사슬간 한 돗자리 같은 걸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는 새를 들었다. 이 어느 목수가 누구냐면 박시봉인 겁니다. 집주인 박시봉.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그 눅눅한 냄새가 나는 춥고 누긋하는 눅눅한 딴 방에서 별로 좋은 방은 아니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인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지금 이 작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의 가장이야. 아, 와이프 있죠? 동생, 부모 다 내가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만 뚝 떨어져 나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 들어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 혼자만 감당하고 책임질 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 나 혼자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대단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지롱배기에 도자기 그릇 같은 거예요. 북덕불 일종의 화롯불 같은 게 난로처럼 담겨오면 이것을 품에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아주 무기력한 삶이죠.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계속하여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뭐 하고 있어? 나는 어리석고 슬프다 이런 것들. 음, 반성. 안녕하세요. 성찰. 안녕하세요. 성찰. 되짚는 거지.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게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 아닐까 하고 자책하는 겁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정도의 슬픔과 답답함으로. 답답함.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슬픔.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도록 부끄러움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이 너무 커서 그것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음에 직면하는 거지.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에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하얀 창문,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 즉, 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내 뜻이나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어떤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그들의 마음대로 함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뭐야? 얘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능력의 부족,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이끌어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나보다 더 크고 높은 하늘의 뜻. 이건 뭐야?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일종의 운명이다. 운명론적 세계다. 신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닌가? 그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가운데 여기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경과예요. 그래서 뭐야? 내 어지러운 혼란스러웠던 마음에는 슬픔, 한탄 등 가라앉을 만한 것들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뭐 하는 거야?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혼란함, 슬픔과 어리석음, 부끄러움 등으로 아주 정신이 없을 때 그래서 뭘 생각해? 혹시 죽을까?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 시간의 경과. 자, 운명을 인식하고 아, 이게 내가 타고난 것인가 보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진정되는 거지. 그래서 뭐만 남아? 아, 외롭다. 다른 건 진정이 되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소네. 아까 나조해 있었지. 나조이라 시를 쏘냐. 그래서 저녁 무렵엔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이런 저녁, 눈까지 내리는 저녁엔 하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해 바위 근처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것을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그렇게 외로울 때 굳은 의지의 상징. 자, 눈을 맞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나무는 홀로 외롭게 서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사는 존재를 떠올리면서 이 시의 화자도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나도 외롭지? 근데 저 갈매나무도 외로워?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살잖아? 꿋꿋하게 버티고 지내잖아? 나도 그래야겠다. 나의 롤모델 같은 존재인 거지. 버텨야 되겠다. 하면서 되게 쓸쓸한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으로 짐작이 되고요. 일제강점기 때 사람으로.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진정이 되면서 운명상경하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회복해가는 모습인 거죠. 다행히. 요거고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면 얘기하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고. 회환이 뭐예요? 회한, 네. 후회와 한탄. 후회와 한탄. 한탄은 슬퍼하는 거지.
답 맞출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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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부를게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2.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여기 보면 화자 스스로 자신의 삶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좌우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여기는 아닌 거죠. 어디가 그 깨달음을 얻는 거냐면 여기가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은 완전 절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무능력한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됐고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내자. 뒤에는 송민국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송민국 전체 작품이 들어있어서 수요일날 이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만 잘 따라오세요. 어, 이게 고려 소교긴 한데 연구문이 없는 고려 소교야. 독특하게. 그냥 가봅시다.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운이 정도만 봅시다. 네, 님을 그리워하여 운이. 정과정은요. 과정은 작가 정서의 호입니다. 그런 거예요. 산의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산새도 울어, 나도 울어. 둘이 새도 왜 울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임을 그리워해서 울어. 나도 그래. 그래서 비슷하다고 얘기해. 이때 접동새는 감정이입. 이자 동병상련.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같은 병을 앓는 처지끼리 처지를 잘 알아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런 처진 겁니다. 나는 임과 이별한 상태에서 임을 그려와서 울고 새도 울어요. 난 산속에 있습니다. 아니시며 겉들으신 날, 아으는 감탄사. 자, 여기 좀 어렵지만 확인해 봅시다. 이 앞에 해석을 이렇게 봅시다. 저의 죄는 사실이 아니며 겉들으신 날, 거짓인 줄을 잔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달과 별이. 자,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건 저 하늘의 별과 달은 저 하늘의 신은 알아줄 거야 라고 해서 잔월효성이
단어 요성이 어떤 존재냐? 사자인 나의 결백,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초월적 존재, 신처럼 여기는 거죠. 결백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넋이라도 죽어서 영혼이라도 그냥 직역할게요. 넋이라도 임과 한대는 함께 여져라 살아가고 싶구나. 아우드 감탄사. 여다는 되게 잘 나옵니다. 고전시가에서. 여다는 예다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얘네는 첫 번째 가다, 길을 가다. 두 번째 살아가다. 문맥에 따라 해석해주면 됩니다. 벽이더시니 우기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안녕.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우기던은 뭐라고? 내가 죄가 있다고 우겼던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작품이 뭐냐면 정서라는 사람이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가 주변 신하들의 무수한 반대로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으니 쫓아내야 됩니다 했을 때 왕이 정서에게 야 내가 잠깐 너 탄핵시켜서 유배를 보낼 테니까 유배제 좀 있다가 금방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실제로 유배를 봅니다. 유배를 왔는데 한참을 왕이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서 쓴 겁니다. 유배지에서. 여기 있네. 네, 문인 정서와 귀양진 동네에서. 동네는 부산이겠네.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가 불러주길 소식이 없다 자신의 걸로 밝히고 선처를 청하기 위해 부른 노래. 그런 노래예요.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저거 했다고. 과도, 과오, 잘못, 허물도 잘못. 잘못이 저는 천만 전혀 없습니다. 결백을 또 다시 주장하는 거죠. 내가 제가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고 저 정말 없어요. 다시 한번 저장하고 물은 말이신 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합시다. 모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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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뿐려 슬프구나. 님이는 욕이 아니야. 님께서 나를 아마 벌써 잊으셨습니까? 약간 원망을 하는 거지. 불러주면서. 아소 그러지 마소서 이미시여. 돌이켜 들으셔서 나에 대한 죄가 있는지를 잘 다시 들으셔서 괴오소서. 괴다가 사랑하다의 뜻입니다. 사랑해 주소서. 괴다는 사랑하다. 이거 어때요? 우리
제망매가 배웠었나? 기억이 안 나. 했었는지. 안 배웠네. 됐다. 제망매는 향가 작품 할 때 나중에 얘기하고. 이 작품은 향가라는 장르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작품은 이 흐름을 봅시다. 여기에 줄이 이렇게 분리돼서 그런데 얘를 한 줄로 올려 그래서 한 줄로 처리하면요. 전체 10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작품의 특징은 그 이전 신라시대 때 불렸던 노래가 향가라고 하는 전통 시가가 있는데 19채 향가의 형식을 빌려서 창작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다시 할게요. 내 님을 그리하여 운이 산의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자, 접동새에 대해서 알아줄게. 접동새는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접동새, 자규, 나중에 기억 못해도 돼. 귀촉도, 불려귀. 원래 다른 종이긴 한데 소쩍새 등으로 불려서 얘는 청각적 소재로서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형성하는 한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전통적인 소재입니다. 이거 나오면 슬픈 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잔월 효성이 알 겁니다. 해와 달은 알아줄 겁니다. 예. 달과 별은 알아줄 겁니다. 저 하늘만은 나의 즐거 믿어줄 거예요. 영혼이라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죽어서도 변치 않는 임에 대한 사랑, 충이죠, 충.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은 나를 제가 또 우기던 사람, 얘네들은 누구겠어? 내 입장에서는 우기던 사람은 간신이겠죠, 간신. 나쁜 신하. 자, 마지막에 임을 살짝 원망하지만 다시 자기를 사랑해주길 기원하면서 시는 끝납니다. 이 작품은 특히 이 부분이요. 죽어서도 임과 함께 살고 싶다. 임 곁에 임을 따르고 싶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끝입니다. 이게 충신 연주 지사의 최초 작품이에요. 유배문학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유배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신이 주는 주인, 임금입니다. 임금을 연모, 그리워하는 내용의 가사, 내용의 노래. 충신이 연주지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죽어서도 나는 변함없어라는 구절 들어가 있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옛날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기도 막 되게 옛날 말로 나오는데 현대어로 많이 번역해서 나와요. 요즘은. 3인국도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어때? 저 지금 나가야 돼갖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 네. 수고했어요.